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깊은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흔히 첫인상을 결정짓는 겉모습,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학력이나 재산, 혹은 위세를 드러내는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과연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겉껍데기 안에 숨겨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풍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고 사려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어쩌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일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이해의 과정 속에서나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하는 귀한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은 바로 타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오롯한 경험, 복잡한 감정의 결, 그리고 고유한 의식의 흐름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커다란 오해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들은 종종 미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바로 이 근본적인 제약을 겸허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이해를 향한 섬세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겠구나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헤아리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철학자 강신주님은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완전히 설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을 열고 나가 그 사람의 바로 옆에 서서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시도만으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 즉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힌 채로는 결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의 세계로 한 걸음 용기 있게 다가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확장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며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자기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은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깊이 노력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경험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진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편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가 가진 관점의 한계와 그로 인한 오해의 가능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 단점이 나의 내면에 잠재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견고하게 단단히 채워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베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관점은 더욱 풍부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경청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다집니다. 철학은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인간 삶의 중요한 동기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사회생활에 매몰되어 경쟁하거나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의 재미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에서 비롯되며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과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는가에서 찾아진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소멸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존재의 유한성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통해 세월의 무상함과 부모님의 유한한 시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치 찰나의 순간에 피어나는 꽃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타인의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섬세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무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더욱 충실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감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실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유연성, 사고의 개방성,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올가매기 쉬운 허세, 시기와 질투가 섞인 불평, 그리고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며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성장시키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경직된 사고방식과 완고한 태도는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고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선입견 없이 귀 기울이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는 우리가 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이 서로 다른 개성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통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마치 외부인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그림자까지도 직면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남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대치에 맞춰 살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처럼 자기 성찰은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또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우려는 태도로 이어지며 상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말과 모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고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돕는 사람, 혹은 항상 겸손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의 괴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친절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무관심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조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일관된 도덕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선물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고통은 한없이 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남의 고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슬픔은 그저 가십거리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해?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와 같은 말로 타인의 감정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공감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삶의 무게는 지극히 상대적이기에 내가 가볍게 여기는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즉,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그 어떤 악행보다도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나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거나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아파하며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함의 미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무언가를 알거나 성취하면 그것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뽐내기 바쁩니다.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는 것이 적거나 내세울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실력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겸손합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라는 옛말처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끄럽게 떠벌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결국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타인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은 본디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계곡을 따라 흐르듯 진정한 미덕과 지혜는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배우려 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자기 자랑에 열중하거나 남을 얕보는 사람보다는 늘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정한 배움과 영감을 줄 것이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칭찬에만 급급한 사람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 탓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운이 없어서. 그래와 같은 변명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들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반성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반성이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잘못을 찾으려 혈안이 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질책할 줄 압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실패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고 반성을 통해 성장하려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비판하더라도 굳이 반박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한 성숙한 태도가 당신을 더욱 지혜롭고 어른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무조건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보다는 당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함께 성장하려 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반성의 태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사람을 보는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겉모습이나 배경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좋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을 더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삶은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때로는 무심한 언행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대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면 마음 깊이 좌절감이나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우리는 늘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손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나 자신의 태도나 말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외부의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는 말,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낯선 이들까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말을 뱉어내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공손하게 대우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곧 우리의 말 습관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말 습관입니다. 내가 혹시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불필요한 비난을 일삼거나 혹은 내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손함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에게 공손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 역시 이성을 통해 미덕을 실천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형성된 말 습관의 패턴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고 싶은가요? 상대방의 공손함을 끌어내는 말 습관은 결국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존중과 배려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공손히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떤 어조와 표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생각에는 좀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단정 짓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말에는 언어적인 메시지 외에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함께 전달됩니다. 우리의 표정, 몸짓, 시선, 그리고 목소리의 톤은 모두 말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 톤이 딱딱하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소 비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어조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전달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통의 대가들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자신의 비언어적인 태도로 절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가? 나의 표정은 편안하고 열린 모습인가? 목소리는 차분하고 적당한 높이와 속도를 유지하는가?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말이 자연스레 올바르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곧 우리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표정과 어조, 그리고 몸짓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중을 담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에 불평이나 불만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공격적인 뉘앙스가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단순히 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성숙시키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너그러워질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욱 부드럽고 공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과 비언어적인 태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표정과 어조, 그리고 눈빛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담아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함께 변화합니다.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 또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마인드셋의 변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배려 깊은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작은 상점의 직원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 바쁜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은 감정의 표현이자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른 말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답답해.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봐도 될까?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보다 공감과 소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가 만날 사람들을 상상하며 그들에게 건넬 따뜻하고 공손한 말을 미리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밝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존경받는 리더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신중하고 배려 깊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타인을 고무시키고 신뢰를 쌓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세상은 나를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하나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말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관계, 즉 서로가 서로에게 공손하고 존중받는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말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라도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지는 아닌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우리의 매일을 빛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지 미리 상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여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네는 역시 최고야.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어. 라고 진심으로 칭찬한다면 그 직원은 더 큰 동기를 부여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늘 비판적인 말만 듣는다면 의욕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깨우거나 혹은 억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씨앗을 뿌릴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결국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넬 때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공손함과 존중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존중의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이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공손하고 배려 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예의를 넘어선 우리 내면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말 습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도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라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현재 상황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와 같이 침착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의 말은 더욱 품격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소통 방식이 오늘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접근 방식 또한 유연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질문 하나가 깊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음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음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과 리듬이 더욱 중요하듯이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지만 그 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관계의 멜로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경청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과 의도까지 읽어내려 노력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소통은 단순한 공손함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는 신중함은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습관은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공손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아침에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를 준비해준 식당 아주머니께 드리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미소와 편안한 밤 되세요 같은 말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주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놀랍게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이 거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출수록 세상은 당신에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말 습관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얻게 될 값진 경험과 풍요로운 관계들을 기대하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